안녕하십니까? 최근 부산 지역에서는 겨우내 잠시 주춤했던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재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37살 주부 김여경 씨는 지난 8일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고 닷새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행여나 아이들에게 옮길까 노심초사하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신통이 엄청 심했어요. 뭐 체력장 하고 난 다음 날 왜 온몸이 힘이 없잖아요. 막 약간 그런 증상? 누가 좀 마신 듯한 느낌, 약간 그런 거. 최근 부산 시민 가운데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말까지 전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4명에서 3.7명으로 절반이나 줄었지만 3월에 접어들면서 3주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의 80%가 B형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3월과 4월 환절기에 유행합니다. 연령별로는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층에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공기가 차고 건조하고 이로 인해서 호흡기 증상도 많이 발생해서 이런 집단 생활하는 환자들에게서 는 걸로 봐서 그런 것도 아마 독감이 늘어나는데 집단 생활이 영향을 주진 않았는가.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고 독감 예방주사는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명품 시장은 불황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화점 업계의 경우 온라인 쇼핑 등이 늘어나면서 매장 전체의 매출 상승은 둔화된 반면 명품 매출은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품 등 고가의 수입 아동복 매출 상승이 뚜렷하다고 하는데요. 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 한 백화점의 명품관입니다. 고가의 수입 의류 매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성인용 여성 의류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아동복도 눈에 띕니다. 바람막이 점퍼 한 벌에 40만 원가량, 티셔츠 한 벌도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바지와 티셔츠 각각 한 장씩에 점퍼 한 벌만 갖춰 입으려면 100만 원 가까이 들지만 찾는 고객은 오히려 느는 추세입니다. 고객층이 수적으로 훨씬 많아지셨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편하게 활동하시기 좋게 코디하시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입소문이 나서 찾으러 오시는데 이 백화점에 입점한 해외 유명 아동복 일부 매장의 경우 지난 한 해 매출만 10억 원을 훌쩍 넘었고 명품을 비롯한 고가 수입 아동복 매장의 지난해 매출도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습니다. 아동복 외에도 명품 등 고가 상품 매출은 최근 1년 사이 10%가 넘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백화점 전체 매출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습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고가의 상품 소비도 망설이지 않는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 같은 경우는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 눈으로 직접 보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백화점으로. 세계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는 오는 2023년 국내 명품 시장 규모가 16조 600여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6%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명품 소비가 늘면서 백화점 업계도 명품 브랜드 유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시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기습 철거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0분쯤 부산시 공무원 50여 명이 중장비를 동원해 동구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 인도에 임시 설치된 노동자상을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노동자상은 남구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청과 시민단체는 어제 교섭을 통해 노동자상을 인근 쌈지공원으로 옮기기로 합의했으나 부산시는 외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부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휴가를 강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장 문을 잠시 닫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도 잇따라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노사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생산 감축까지 현실화되면서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공장을 찾아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 부산울산 공동 유치가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오는 15일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 최종 입지와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 입지를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경계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총 사업비 분담에 대한 양해 각서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오늘 오후 영도 캠퍼스 내 부두에서 새로운 실습선 한나라호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9,196톤급의 한나라호는 기존 실습선보다 2.5배 크고 230여 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한층 더 강화된 설비를 갖춰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취항식에 참석한 해양 관계자 등 200여 명은 유공자 표창 등 행사를 끝낸 뒤 한나라호에 승선해 태종대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토록 규정한 부마항쟁 보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최근 한 부마항쟁 관련자가 부마항쟁 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7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마항쟁 당시 경찰에 20일간 구금돼 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A씨는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자 구금 일수를 제한해서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 소원을 냈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29살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26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년 동안 중구 국제시장과 부평시장을 돌며 영세상인과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476%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1억 1,25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실련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마련한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금리 배점을 올려놓아 이제는 금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부분도 상한선과 금융당국 조정권이 없어 협력사업비 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협력사업비 비중을 낮추는 대신 금리 배점을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고지정평가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무국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부산상인은 대외협력실과 전략기획실 산하 경제정책팀을 통합해 홍보정책실로 개편하고 CEO 지원팀을 신설해 3실 4본부 1위원회로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한병철 대외협력실장이 통상진흥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황지훈 신임 홍보정책실장이 임명되는 등 일부 인사도 단행됐습니다.